안녕하세요. 오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세도 판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종묘사직, 5대 궁궐, 특히 그 중에서 경복궁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양 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한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4개의 산을 연결해서 두른 성곽인데요. 이 길이가 자그마치 18,627m, 18km가 넘는 꽤 긴 성벽이에요. 태조시대에 이 성을 지으면서 동원된 백성이 자그마치 20만 명, 당시 조선 인구가 550만 명, 그리고 한양 도성에 사는 백성이 한 1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된 공사였겠죠. 각 지역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성곽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각자성석이라는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벽에 이렇게 글자를 새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 구간, 또 어느 지역에서 동원되었는지, 감독관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사 실명제처럼 조선시대에 이렇게 누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돌, 각자 성석입니다. 한양도성은 근데 한 번 지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보수가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태조시대에는 평지에는 흙으로 쌓고 산에는 돌로 쌓았는데요. 지금 모양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껴 맞춘 이런 형태의 태조시대고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무너진 토성을 이제 석성으로 다 바꿔요. 돌도 조금 다듬었죠. 이렇게 크고 작은 돌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다듬어서 옥수수알 모양처럼 다듬었고요. 숙주 시대에도 조금 더 변화가 있는데요. 성돌 크기가 가로 세로 45cm 정도로 조금 더 규격화되었고, 순조 시대에는 이것이 조금 더 크게 60cm 정도로 돌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대문과 4소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신각 아시나요? 보신각에 있는 종으로 새해에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새해를 알리는 종. 이 보신각에서 종을 쳤어요. 새벽에는 문을 여는 파루라고 해서 33번 종을 치고, 저녁에는 인정이라고 해서 28번 종을 쳤어요. 그러면 인정에 맞추어서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의예지, 사대문의 이름에 들어있는 유교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보신각의 신도 사실은 유교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믿을 신이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이렇게 명칭에 조선시대의 이념을 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양 도성의 모습에 대해서 사진과 지도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남산 쪽의 성벽, 로드뷰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성벽이 보입니다. 지금 돌 모양 한번 보시면 크고 작은 돌들이 이렇게 축조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태조 시대의 한양 도성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조금 더 위쪽으로 장충체육관 뒷길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쪽 길은 지금 아까 태조 시대의 돌보다는 조금 다듬어진 그런 돌들이 있어요. 옥수수알 모양처럼 크고 작은 돌들이 조금씩 다듬어져서 쌓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한양도성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번엔 낙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낙산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대의 한양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작은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사대문도 사수문도 아닌 이 문은 앞문이라고 합니다. 이 앞문을 통해서 순찰을 돌기도 하고 약간 비공식적인 문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산과 낙산의 한양도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평지에는 현재 한양도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숭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숭례문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양옆에 성벽이 보이지 않죠. 마치 지금 도로 사이에 있는 도로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문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이렇게 양옆에 성벽이 있었을 거예요. 흥인지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대문인 흥인지문 역시 지금 양옆에 도로가 있고 덩그러니 흥인지문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양도성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이 왜 사라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1899년 전차가 개통되면서 한양도성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도니문과 흥인지문을 연결하는 전차가 이렇게 개통이 되어요. 이렇게 전차가 드나들게 되면서 성문이 원래의 기능을 잃게 되고 또 도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성벽이 조금 거슬릴 순 있었겠죠. 본격적으로 훼손이 된 거는 역시 일제에 의해서입니다. 1907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숭례문 성벽이 철거가 되는데요.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기는 아니었지만 고종 황제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돈이문과 소위문은 아예 없어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원래 돈이문과 소위문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문터, 소위문터라고만 나와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한양도성이 훼손되고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소개 마지막으로 순성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순성놀이는 성 둘레를 돌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풍습입니다. 우리의 놀이 문화인데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니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양도성 순성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